프랜차이즈 식당을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 최수민 씨. 매장을 오픈하는 날, 수민 씨가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계란 5판 들어왔죠? 네, 들어왔어요. 이거 2개는 교환해 주세요. 네. 다 돈이에요, 점주님. 저거 그냥 쓰려면 반을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코스는 올라가는 거야. 재료 확인부터 판매할 음식 만들기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수민 씨의 손을 거치는데요. 시세를 정확하게 맞춰놓으셔야 돼요.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 본사도 20만 원 정도 맞춰놓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끝나고 마감할 때 20만 원 빼고 오늘 현금 들어온 게 얼마인지 여기 뜨는 것과 얘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사가 달린 가맹점들은 정말 자기들 퇴직금 받아서 그걸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비싼 권리금 주고 월세 내고 뭐하고 다 했는데 저희 폐업 처리하려고요 하는 전화를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게 되고. 이튿날 급하게 병원을 찾은 수민 씨. 가맹점 오픈 준비로 무리한 탓일까 공황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대기 중에도 식은땀이 계속 나고 손이 떨립니다. 저는 제가 쓰러질 거란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 다 된 건가? 태물인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건가? 일은 좋은데.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1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받고 있지만 무리하게 일할 때마다 공황 발작이 찾아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수민 씨. 뇌파 검사 결과 현재 수민 씨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쉬어야 된댔잖아요. 쉬고 하면은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일상에서 연습이 돼야 되는 거가 이제 사실 김준이는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 점주님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점주님도 있지만 김준이 본인도요. 나도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챙기려고 노력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게 안 돼서 처방을 드린 게 2시간씩 자유 시간인데. 네, 그게 또 안 됐고 2시간씩 자유시간을 주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쉬어본 사람이 놀아본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바꾸려면 일단은 멈춰봐야죠. 불안하신 분들은 결국엔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 그럴수록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 생각의 사고 과정이 불안을 자꾸 높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일단 알아차린 거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현재와 지금 나 자신 여기 두고 내가 지금 불안하네라고 인지를 하면 그 불안이 더 번지는 걸 이제 막거든요. 6개월 전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한 김성곤 씨. 일하느라 바빠 주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데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밤낮으로 일에 매달리던 성곤 씨는 지난 4월 극심한 공황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되게 좁은데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생각에 되게 잡혀먹는 듯한, 쫓기는 듯한 기분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심박수가 엄청 빨리 오르고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점점 되더라고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머릿속을 엄청 채우고, 그때 무서워져서 이제 그곳을 뛰쳐나왔어요. 좀 해볼 수 있는 걸 미리 조금 하면 어떨까? 근데 물론 이제 에디션 이런 느낌으로 아마 나갈 것 같고, 저희 쪽에 있는 제품은 그냥 온전한 저희 클래식 제품으로 그냥 계속 판매를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어차피 그쪽에서 작업해주는 거니까 리뷰 서비스로. 공황 발작이 온 당시 성곤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큰 그 자금을 벌지도 못해서 제가 실패하면은 회사가 망한다라는 불안감, 압박감,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먼저 약물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가 항불안제, 그리고 공황장애 치료제, 그리고 위장약 이렇게 3가지예요. 처음에 성곤 씨는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막상 먹고 났을 때 일단은 저한테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거, 너무 잠이 많아지는 거, 막 하루에 18시간씩 자는 거, 이런 게 1주차에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은 좀 믿으면서 더 먹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3주차 때쯤 들어섰을 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공황발작 증상은 사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그 첫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첫 공황발작 이후 지인들의 적극적인 조언 덕에 2달 만에 병원을 찾은 성곤 씨.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치료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약물 치료 1달째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김성호 씨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아주 잘 나타나시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또 비교적 초기에 잘 호전이 돼가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싸점이었는데 이제 비교적 그래도 보름 만에 5점으로 떨어지셨고, 지금 이제 경계선 수준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시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이제 결국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우울증이라든가 혹은 다른 불안장애라든가 혹은 알코올 같은 물질 남용, 약물 남용 등으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신건강학과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황장애는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4년 전 공황발작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공황장애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민서 씨. 햇빛을 보면 좀 우울감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동시에 불안감도 많이 약해지면서 공황장애라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불안을 잠재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때 엄마가 먼저 공황장애 같다, 병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을 안 가고 그냥 버텼던 거죠. 요즘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용납이 안 됐었어요. 제 자신이 나름 멘탈이 강하다고, 나름 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느꼈던지라. 치료가 늦어져 증상이 악화된 탓에 민서 씨는 좋아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지를 못했을까. 그때 가서 치료할 거려는 후회감과 동시에 또 이미 진단을 받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잘 치료해보자라는 생각과 좀 심란한 마음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은 좀 컨셉을 정하고 있어. 요즘 점점 어두운 톤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 좀 밝은 톤을 해보는 건 어때?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이 좀 좋아. 다크한 거. 다크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민서 씨. 다시 회사로 돌아갈 자신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랬을 때 갔었으면은 지금쯤 저는 이제 약을 좀 끊는 단계 아니면 끊었을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제대로 정신과에 오기까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증상이 빨리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후도 더 나빠요. 그 약물도 반응이 별로 약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해도 좀 나쁘고 나중에 결국은 치료 반응 성적이 낮아져서 굉장히 그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방송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데일리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쌓이는 그 방송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실수를 하면 생방송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그 불안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TV다 연예인이다 뭐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완벽주의에 시달려요. 여기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이런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공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게 조금 더 돼서 그냥 정말 죽어버릴 것 같다는 공포까지 왔다면 그때 공황장애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도 그 일을 그만하지 못했던 게 이 일조차 안 하고 그냥 폐쇄된 공간 속에서 혼자 있게 되면 오히려 제 스스로를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일은 계속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불안장애가 많이 생기고 공황 발작이 생기시니까 항상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일을 그만둬야 되냐? 그러니까요. 일을 그만두면 네. 좀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개인에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다운되거나 그런 나를 미워한다 네.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자체가 또 상실감이 돼서 네. 내가 직업이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잃게 되면 그게 또 공황 발작으로 또 유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꼭 받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받게 되면 40% 50%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 8, 90%까지 높아지게 돼요. 그 인지행동 치료는 사실 굉장히 그 시너지가 나는 그런 네, 치료죠. 그리고 약물 치료는 약을 끊으면 사실은 1년 정도 치료했더라도 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저항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지행동 치료는 쉽게 말하면 공황 발작이 와도 나는 죽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맷집이 좀 그렇죠. 세지는 맷집이 거네요. 세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발이나 장기적인 효과로 볼 때는 인지행동 치료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치료하는 걸 제일 권유를 하죠. 전통적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지만 거기에 마인드풀니스를 부가적으로 얹어서 네.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마인드풀니스,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고 네.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람 살아가다 보면 옛날에 후회됐던 거 막 생각하고 있고 오늘 잘못한 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그냥 미래에 그냥 여기 나는 거기 가면 발작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현재 있는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서 의미 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